시간에는 특히 제목 자체가 이제 지금 현대 사주명리학의 현주수와 동양미래의 즉학 석화명리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주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현주수가 어떠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겠죠. 물론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가정 중에서 화요일날 하는 미래 힐링 과정들은 진짜 상식 정도의 선을 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인 거고, 여기도 상식이지만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기서는 깊게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좀 벅찬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현재 사주명리학이 도대체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어디까지가 허실인가, 이런.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15일. 10월 15일. 지금 6시 반에서 7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들은 무수하게 많이 흘러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근데 그 시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짧게는 10월, 오늘 15일이라는 날, 지금 7시라는 거고, 길게 보면 2020년이죠. 2020년을 우리는 조금 유식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이쪽에 관계된 용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을 하얗다 금이라고 해서 자, 쥐니까 휜 쥐의 해,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질문, 경자년은 휜 쥐가 많이 돌아다닐까? 그럼 갑자기 집안에 휜 쥐가 튀어나올까? 그러면은 뭐야, 그럼 내가 휜 쥐가 되는 거야? 대체 뭐야 이게? 그런데 마스코트 같은 걸로 많이 움직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고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경자년 2020년의 세월을 딱 볼 때 똑같이 흘러가는 세월들이에요. 그냥 1년 1년이. 그런데 누구에게는 행운의 시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잊지 못할 시기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큰 의미 없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죠? 이 시간에. 근데 그럼 기분 나쁘니까 경자년을 갑자기 확 바꿔서 신축년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꾸죠. 우리는 이 시간을 싫든 좋든 밟아 가야 돼, 누구든지.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권이 별 있다, 별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럼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선택권이 없지는 않아. 왜? 밥 먹으러 가는데 점심을 2시에 갈지 3시에 갈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바꾸진 못해. 좀 내가 늦었는데 낮을 조금 뒤로 미룰까? 이건 못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움직일지 선택할 수는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하나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을 얘기해 나가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 언제 어디서? 2020년, 2030년. 모든 사건들이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막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공간은 주어진 겁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큰 겁니까? 큰 거죠. 큽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 두 개가 있을 때 그 주가 되는 건 시간일까, 공간일까? 예, 시간이 주가 되는 거고 공간은 그걸 보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공간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볼 때,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바로 시간을 통제하는 학문이 여긴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이거라고만 제가 말을 할게요. 이거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그럼 이게 뭘까? 사주명리학일까? 동양미래예측학일까?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상황이 들어갑니다. 자,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거고, 공간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더 나은 공간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가 되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을 아무리 좋은 곳을 차지했어도 내가 좋은 시간대에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공간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좋은 시간대에 있다라면 공간이 설사 나빠도 우리는 능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공간은 들러리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데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을이라 풍요롭게 씨앗을 거두는데 어차피 가을은 씨앗을 거둬요. 가을이 씨앗을 거두고 농부가 결실을 맺는 것이 어느 땅, 기름진 땅이 주가 되는 겁니까? 계절이 주가 되는 겁니까? 땅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계절이 주가 되는 건데 아무리 기름진 땅에 거뒀다 해서 겨울에 씨앗이 순간 아니고 여름에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계절이 주가 되는 거고 둘째는 그 계절에서 기름진 땅이냐 아니냐의 선택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 없다? 엄청 있죠. 엄청 있죠. 쌀 한 가마니나 10가마니나 이 두 가지 관점.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관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여기 대부분들은 공부를 또 하시게 됐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시다 보면은 이제까지 남은 인생 혹시 앞으로 내가 한 5년 살고 마실 분, 한 3년 살고 말 분, 1년만 사고 말다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즐기세요. 3년만 사는데도 즐기세요. 그런데 최소한 5년 이상의 삶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여기 투자하세요. 그것이 남은 인생을 재밌고 즐겁고 좀 더 길다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200살을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산을 놀러가고 제주도 놀러가고 싶어 옛날에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걸어서 달려가고 며칠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놀러갈 때 가는 길도 좋지만 맨날 갈 때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가 중요하거든. 그럼 우리는 자동차가 없을 때 비행기가 없을 때는 일주일 걸려 한 번 갔다 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틀이면 제주도 찍고 부산 찍고 강원도까지 찍고 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전에 일주일 살 것을 이틀이 살다 보니까 10년 살아도 20년, 30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요즘 운전 잘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은 내비게이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모르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헤매다가 몇 시간 더 걸리는 거지. 하다가 약속 시간은 뒤로 가기도 하는 거고 아까운 시간.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상당히 빨리 가요. 자, 여러분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을 볼 때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이 여러분들 혹시 겪었던 삶일까? 살았던 삶일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라면 걱정이 안 되는데 내년은 여러분이 2021년은 몇 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남은 모든 인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을 제대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산다면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좋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현재 지식체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남아있는 미래를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걸 직접 배우는 과정입니다. 가장입니다. 이것과 두 번째, 아까 시간이죠 이게.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공간. 그게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보신 분도만 있으십니다. 풍수 시간에.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따 뒤에 이제 선배분들이 몇 분 와 있습니다. 이제 소개할 때 그럴 겁니다. 동양미래 몇 기, 풍수지리 몇 기.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두 가지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어떨 때는 미래 힐링 몇 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가 되는 것 바로 시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상당히 많이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죠. 7시인데 해가 엊그제만 해도 상당히 7시면 환했었는데 벌써 껌껌합니다. 해 졌죠? 지금 지고 있죠. 맞습니까? 해는 이미 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 태양은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당연히 떠오르죠. 안 떠오르면 심각한 거야 우리는. 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맞죠? 해가 뜨지 않으면 우리는 골치 아픕니다. 여기가 서울의 중심인 중구입니다. 그럼 태양이 하루에 몇 번씩 뜨거지죠? 한 번.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죠.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나라 미국은 하루에 태양이 몇 번 뜨거질까? 한 번.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뻥쳤던 나라.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해 안 지는 나라. 영국. 해 안 집니까? 해 안 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영국은 해가 하루에 몇 개 뜰까? 몇 번 뜰까? 한 번. 마찬가지로 한 번 뜨거집니다. 질문 다시 합니다. 해가 뜨거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근데 조그맣건 해가 뜨거진다 했잖아.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자, 우리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해가 지는, 뜨거지는, 즉 해가 뜨거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구가 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구 도는 거 봤어요? 맞아요? 네. 예. 가끔 어디 돌다 보니까 지구가 돌아서 어지러운 거지. 맞아, 저도 느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를 만들어 놓습니다. 일반인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 밥하고 주방일하는 데 전문가들은 특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많이 했겠죠, 이제까지. 뭐 누구보다도 더 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분야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갈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전문가였을까? 아니면 일반인이었을까? 인생에서는 아마 일반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 봤을까? 그냥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살았다, 열심히. 널떨결에도 있고 열심히 해서도 그렇고 잘 나가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성공했을 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뿌듯해. 진짜 그 성공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걸까? 물론 열심히 한 것이 성공에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의 주요인일까? 그럼 지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능력이 여러분도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열심히 안 해서? 물론 열심히 안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진짜 열심히 안 한 만큼 그렇게 힘들었을까? 세상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전부 다 시비를 걸고 모든 것들이 내가 지구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하고 가까운 사람 차마 못 떠나고 버티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또 받아들일 때가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또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 이 공격이 도대체 무작위인가? 나름의 뭐가 있나?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그것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규칙성을 가지고 있구나. 왜 그럴까? 지구가 뜨거지고 공전과 자전하니까. 지구가 뜨거지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럼 다시 해봐서 해가 뜨거진다. 지구가 돈다. 어느 게 더 정답입니까? 지구가 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진리냐고 묻는다면은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진리가 사실은 정답도 해가 뜨거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거지는 걸로 우리는 보이는 겁니다. 진실은 해가 뜨거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진실이 지구가 돈다는 것, 돌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거 보인다는 거 안다라면 사람 세상 살아갈 때 의아함이 없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것처럼 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네? 또 문제가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답을 구하러 갑니다. 스승을 찾다 선생을 찾다 철학관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까? 하다못해 철학관이나 또 어떤 훌륭한 스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담해 주는 분들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상담을 할까? 먹고 살려고 할까? 전자 후자.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간혹 우리처럼 약간 엉뚱해가지고 어쨌든 먹고 사는 거 둘째 치고 알리하겠다는 사람도 좀 있지만 먼저 그걸 써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후자가 좀 더 많다 보니 여러분이 진리를 찾기보다는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온 경우가 상당히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 역시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사주 쪽에나 역학적이 심합니다. 한참 공부하다가 돌을 튼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를 깨달은 것처럼. 조금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각, 작은 깨달음. 그리고 조금 크게 깨달았기도 합니다. 오각,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깨달음을 무지 많이 합니다. 소각과 오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우쳤습니다. 대단히 큰 걸 깨우쳤습니다. 와! 지구가 어떻게 돈다,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모든 게 바뀔까? 큰 깨달음 얻어서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돈 갖다 줄까?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김태희보다 더 이뻐지고 이렇게 변할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공부 잘 사실은 진리를 깨닫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바뀝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다 해서 무지무지 행복하냐?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제대로 활용한다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세상은 진리 세계 아니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인 거고, 제대로 깨닫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깨달으려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역학계통입니다. 그리고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것이. 오늘은 그런 실체를 깨치려고 제가 현주수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현대 사주명리학의 말도 집어넣고요. 오늘과 필요하면 다음 시간까지 하면 막 까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역학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왜 철학관 가면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도 안 나오고 애매하지. 그렇다고 또 방심하고 가면 한두 개씩 푹푹 맞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